자, 일단은 여기 부분은 구석기, 신석기는 제일 많이 맞추는 부분이죠. 여기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무슨 생활을 했는가입니다. 무슨 생활을 했는가예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줄 볼까요? 세 번째 줄 보면 구석기인들은 네 번째 줄에 이동을 했다.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구석기인 세 번째 줄에 다시 구석기인 옆에는 주먹도끼 등 뗀석기. 그쵸? 그 다음에 그 문단 마지막 줄에 쓴배 찌르개. 요런 것들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문단 보시면 신석기인들은 동그라미 쳐주고 농경과 목축. 그 다음 그 줄 끝에 정착생활. 요런 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대표적인 그림인 빗살무늬톡이랑 그 다음에 우리 주먹도끼는 다 사진으로 봤으니까. 근데 우리 주먹도끼 옆에 보면 동네 이름 써 있잖아요. 경기 연천 전곡리. 왼쪽 제일 위에 주먹도끼 사진 찾았어요? 네. 거기 경기 연천 전곡리가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이다.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빗살무늬톡이 옆에 보시면 설명에 서울 암사동 있잖아요. 그쵸? 빗살무늬톡이 설명이 여기도 신석기의 대표적인 동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줄 바로 마지막 줄에 보시면 구석기, 신석기는 다 필요 없고 마지막 줄 밑줄 쳐볼까요? 평등한 공동체라는 거. 평등합니다. 이런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한번 보시면은 이거 청동기 시대의 마을 복원도 있죠. 그림. 요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그림이 나온 적이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보시면 이제 반달 돌칼이나 비파형 동검. 반달 돌칼은 이름은 돌칼이지만 청동기 도구라는 거 우리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맞죠? 다시 본문으로 제일 위에 올라가서 청동기 시대로 올라가면서 농업 생산력이 늘고 사회 구조가 변화하였다. 자, 잉여 생산물 남는다는 거거든요.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토지와 생산물에 대한 사유 개념이 나타났다. 빈부격차가 생겼고 정복 활동도 많아졌다. 두 번째보다 첫 번째 줄 밑줄 쳐볼까요? 계급의 분화가 뚜렷해지고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했다. 구석기, 신석기와 달리 이제 지배자가 등장한 겁니다. 계급의 세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줄에 있는 고인돌 밑줄 쳐보고, 우리가 고인돌은 계급이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줄 마지막 줄에 밑줄 한번 쳐볼까요? 고조선은 청동기에 등장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이다. 고조선의 시작은 청동기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은 철기 얘기예요. 철기가 되면서 이제 많이 생산되고 전쟁도 많아지게 되고, 요런 문제가 요렇게 더 정복 활동, 그 다음에 생산량의 증가, 이런 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은 거기 명도전 밑줄 한번 쳐보시고 그 줄 끝에 붓, 그리고 아랫줄에 한자의 사용, 그리고 그 왼쪽에 중국과의 교류. 우리가 중국이랑 교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가 붓이나, 명도전은 그 오른쪽에 칼처럼 생긴 돌이 있습니다. 그쵸? 칼도자를 써서 명도전이거든요. 요런 게 나오면 이거 철기다. 이거 중국이랑 교류했던 내용이다. 요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 마을 복원도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봅시다. 자,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인데요. 이 아래 사료랑 유물은 둘 다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는 애들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고인돌이랑 비파형 동검의 분포도는 고조선의 지도와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고조선이라고 바로 가르쳐주고 싶지 않을 때 이 그림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팔조법, 너무 중요한 법이죠. 너무 중요한 법입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살짝 읽어보도록 하죠. 자, 고조선은 청동기 때 만들어져서 철기까지 이어졌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 어쩌고저쩌고 있다. 두 번째 물 첫 번째 줄에 이게 보기로 은근 많이 나와요. 밑줄 한번 쳐봅시다. 랴오닝 지방과 한반도 서북부 일대, 여기서 고조선이 만들어졌대요. 근데 이거 안 외우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문장이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두 줄 아래 세 번째 줄 끝에서 네 번째 줄로 이어지는 거, 연과 맞서다가
서쪽 영토를 잃기도 했다. 밑줄 쳐보시고 그 아랫줄에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 고조선 문제 어렵게 내고 싶을 때 자주 등장하는 보기 두 개가 얘네들이죠. 연나라와 싸웠다. 상장군 대부 등의 관직이 있었다. 이런 거 은근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의 사회 모습은 팔조법을 통해 알 수 있다. 팔조법은 동그라미 치고 중요한 내용이죠. 왼쪽에 있죠. 죽인 자는 죽이고 노둑질한 자는 노둑질하고 요게 팔조법인데 요 팔조법 같은 게 뭐 유명하니까요. 중국의 진안교체계 1,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자 밑줄 쳐볼까요? 위만 준왕을 몰아냈다. 자 위만조선 하면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죠. 금운단 세 번째 줄에 있는 철기 문화의 기반.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있는 중개무역. 위만조선은 딱 이 두 개 벗어나지 않습니다. 철기와 중개무역.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나라에게 멸망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립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옥저동의 부역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앙에 있는 지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할 말이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죠? 이 지도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 위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위치는 반드시 아셔야 되죠. 특히 부여랑 고구려 헷갈려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부여가 제일 북쪽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줄에 한번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밑줄 치시고 그게 그 유명한 뭐죠? 사출도. 그런데 부여는 중앙집권 국가로는 발전하지 못했고 고구려한테 흡수당합니다. 아래 페이지 보시면 고구려도 여러 가지 오부가 있었어요. 뭐 상가, 고추가 이런 게 있었다는데 요거는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네 번째 줄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제가웨이 동그라미. 고구려는 제가웨이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거르지 않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랫줄에 옥저와 동해 밑줄 치고 기억나시죠? 왕이 읍군. 그래서 그 옆에 줄에 읍군과 삼로 밑줄 치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이제 한반도 중남부의 마진병, 여긴 사만이죠. 사만에는 수십 개의 소국이 있었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세 번째 줄 연결되는 거 볼래요? 목지국의 지배자가 왕으로 추대되어 사만을 주도했다. 이 목지국에 대해서 TMI 하나 말씀드리면 백제 고이왕한테 멸망당하고요. 마한 자체는 백제 근초고왕한테 멸망당했었어요. 자, 아래쪽에 보십시다. 두 줄 아래 자 신지읍차 밑줄 치시고요. 그 아랫줄에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왕인 소도 있었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아랫줄의 끝에 부분에 재정분리사회였다. 자, 그리고 연희들은 각각 신라랑 백제로 통합이 된다는 내용이 마지막에 있고요. 오른쪽에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고구려와 부여에 대한 상반된 기록. 여기 가로치고 고구려, 가로치고 부여 있잖아요. 여기를 빈칸으로 쳤었어요. 여기를 빈칸으로 쳐버린 다음에 자, 해당 나라가 어딘 게 이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구려랑 중국이랑 제법 싸웠습니다. 싸운 사람을 칭찬할까요? 욕할까요? 싸웠는데 칭찬해요? 욕을 하죠. 그래서 고구려에 대한 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줄에 한번 살짝 비춰볼래요? 사람들의 성품이 흉악하고 노략질하기 좋아한대요. 이거 엄청난 욕 아닙니까? 그렇죠? 고구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욕을 했고요. 부여 사람들은 노략질하지 않았다. 좋게 얘기를 해줍니다. 맞죠? 이 이유가 보다 간단합니다. 부여랑은 친했고요. 고구려랑은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사료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뭐 초기 삼국은 5부 6부 연맹체를 뭐 어쩌고저쩌고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그래도 조금 나올 만한 게 뭐냐면 백제는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 그리고 중앙관제를 정비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료톡톡이랑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밑줄이랑 연결해 주세요. 요 사료도 은근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좌평이라는 거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무슨 자줏빛 옷, 붉은 옷, 그리고 뭐 16품 이런 거 나오죠. 좌평은 백제의 아주 대표적인 관직 이름이에요. 그리고 품에 있다는 건 관리의 등급을 나눴다는 거고 색이 달랐다는 건 공복, 공무원의 옷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셨죠? 요 사료를 주고
백제 고이왕이 한강을 차지한 거 알고 있니? 많이 나왔었어요. 이 페이지에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신라가 왕호가 많이 변천된 내용들이 있죠. 그쵸? 여기 보시면 거서관, 차차웅, 이사군, 마리간 있잖아요. 그 마리간 왼쪽에다가 우리 이름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내물대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마리간 옆에 보시면 내물이라고 써주세요. 내물, 아이물입니다. 그리고 이때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썼고 내물 아래 김씨 세습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신라가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했잖아요. 내물 때 마리간이라는 이름도 썼고 김씨 세습도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통치체제 정비 한번 읽어보면 왕권이 강화되면서 각부는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독자성이 약화되고 행정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게 선생님이 자주 말했던 행정적 성격의 오부가 됐다는 겁니다. 자, 부별로 있던 통치 조직은 왕 아래 하나의 체계로 정리되고 새로운 행정기구가 됐다. 어쩌고 저쩌고 되어서 네 번째 줄에 밑줄 쳐볼까요? 각부의 지배 세력은 중앙귀족으로 전환. 그래서 그 아랫줄에 관등제가 마련, 그 아랫줄에 공복이 제정. 자, 다음에 아까 또 나왔던 거네요.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고구려의 체가회의, 백제의 청사함, 신라의 화백회의 이런 귀족회의들이 있었다. 자,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삼국은 중앙집권적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살짝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잘 나온 적은 없어요. 자,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이 있죠. 이제 두 번째 줄에 율령을 반포하여 형벌과 행정에 대한 성문법적 통치 기반을 확립했다. 말이 어려운데 밑줄 한번 끝까지 쳐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율령을 반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보다 첫 번째 줄 소수리망 동그라미 치고 불교를 공인, 율령을 반포 너무 중요하죠. 백제는 기록은 없지만 동그라미 쳐볼까요? 고이왕 때 대부분 한 걸로 봐요. 그 아랫줄 백제는 침묘왕 때 불교를 공인합니다. 자, 옆에 신라는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공인을 하였다. 신분제는 빡셌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쪽 그림 보시면 딱히 신분제 문제는 없는데 그 오른쪽에 그림 있죠. 이게 뭐냐? 위에다가 글 한번 살짝 써줄까요? 이게 골품제예요. 골품제 기억하실 건데 이게 신라 거죠. 이 골품제는 올라갈 수 있는 관리의 등급, 가질 수 있는 지배 크기까지 규정한 생각보다 빡센 신분 제도입니다. 나중에 이 골품 중에서 저 육두품 애들이 신라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넘어가 봅시다. 가야 얘기 한번 해보죠. 가야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친구들인데 금관가야와 대가야, 전기가야 연맹이 금관가야, 후기가야 연맹이 대가야. 금관가야는 김해, 후가야는 고령. 요런 거 있었죠. 자, 두 번째 줄 한번 밑줄 쳐볼게요. 3세기경 김해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이게 첫 번째 전기가야 연맹. 자, 그다음에 두 줄 아래 요거 나온 적이 있는데요. 낙랑군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 번성.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일본이랑 생각보다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문단으로 쭉쭉 넘어가서 세 번째 줄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아 왜군을 격퇴하러 한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가야까지 공격했다. 이에 큰 타격을 받아 금관가야 중심의 연맹은 무너졌다.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쵸? 그 다음에 5세기 후반 밑줄 쳐볼게요. 고령의 대가야. 자, 마지막 줄. 가야는 연맹을 이루고 있었지만 작은 나라들의 정치 경제적 독립이 강했고 신라와 백제 압박을 시달렸다.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채 신라에 완전히 흡수된다. 왼쪽에 신라에 항복한 금관가야 있잖아요. 그쵸? 여기 우리 금관국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자고. 그쵸? 기억하시죠? 금법대진. 네. 요건 그건 진짜 잘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금법대진 문제 내고 싶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사료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법흥왕 이름 싹 지울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금관국의 왕인 김구애가 와서 항복했다. 이것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흥왕을 찾아보세요.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 한번 볼 건데 철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철이 잘 나왔다. 그 생각해 보시면 아까 위반조선 때 중개무역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남쪽에 있는 얘네들이 철준 애들이에요. 자, 넘어가 보죠. 자, 제일 위에 삼국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무슨 그림이 3개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1. 고구려 아차산 보루, 2. 백제 몽촌토성, 3. 서울 북한산 신라진흥왕 순수비.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름을 지은 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위에 조그만 주제 열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한강을 두고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한강 근처거든요. 한강을 두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그림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치열해진 삼국의 전 경쟁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4세기, 5세기, 6세기경으로 해서 제일 먼저 한강을 차지했던 거는 백제죠. 그 다음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백제 아래 페이지로 가서 백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줄에 고이왕은 한강교역을 장악했다. 요거 은근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아랫줄에 너무 중요한 왕이죠. 근초고왕 동그라미 치시고, 마한을 복속했고, 아랫줄에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하여 오늘의 황해도 일대까지 진출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백제가 한강을 먹고 있고 이렇게 외국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뻗어 나가고 있으면서 오른쪽 위에 칠지도라고 하는 이렇게 칼이 나온다. 이거 4세기경의 근초고 왕일 확률이 매우 크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넘어가 봅시다. 고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는 초기부터 요동을 꾸준히 했다고 하네요. 뭐 저쩌고 얘기가 있는데, 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자, 소수리망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줄 끝에 불교를 공인하고 일령을 반포했다. 두 번째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광개토대왕 동그라미 치시고, 너무 중요하죠? 아랫줄에 신라를 도와 왜군을 격퇴. 그리고 아랫줄에 가야를 공격, 한반도 남부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왼쪽에 사료 톡톡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가 천재고 우리 어머니는 물의 신이다 이거 있잖아요. 옆에 조그맣게 한번 살짝 써볼까요? 이거 천손신앙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늘의 후손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료 영락대왕 보이시죠? 영락대왕, 우리 광개토대왕님의 이름이 영락대왕이었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백제랑 신라가 나한테 조공바치던 좀 나를 섬기던 애들이야 라고 하는 거 뭐냐면 고구려 내가 제일 잘 나가 라고 하는 독자적 천하관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장수왕 동그라미 치시고 첫 번째 줄에 중국 남북조와 동시 교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줄 아래 가서 평양으로 천도했다.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디에요? 백제를 밀어내고 한강을 차지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두 개 보죠. 광개토 대왕릉비, 충주 고구려비 이런 걸 세웠는데 이거 둘 다 누가 세워요? 둘 다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세우게 됩니다. 자, 아래 보시면 호우명 그릇 있죠? 이거 동그라미 쳐야죠. 호우명 그릇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릇이고 거기 설명 보면 어디와 어디의 관계?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 호우명 그릇은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 좋습니다. 여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백제 오른쪽에 수도 옮긴 지도 있죠. 수도 옮긴 지도. 백제 수도 한성, 웅진, 사비, 한홍사. 근데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 옮길 때 기분 좋게 옮긴 게 아니에요.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옮긴 거지.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일은 아니었죠. 근데 사비로 천도를 할 때는 꽤 괜찮은 이유로 옮겼었죠. 왼쪽에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 무령왕은 22담로 왕족 파견 많이 나오죠. 그 두 번째 줄 끝에 성왕 사비로 천도했다. 자, 두 줄 아래 신라와 함께 한강 하류를 되찾았지만 곧 신라에게 빼앗겼다. 요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 성왕 옆에다가 아래 공간이 있잖아요. 성왕한테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뭐냐? 백제의 중흥. 백제의 중흥. 다시 한번 흥해보겠다. 요걸 했던 게 대표적으로 성왕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옆에 하나만 더 써볼까요? 관산성 전투. 이 관산성 전투는 우리 성왕이 전사한 전투였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의 마지막 한강의 마지막 주인 신라. 자, 지증왕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줄 끝에 보시면 국호를 신라, 왕호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줄 아래 우상국 울릉도를 복속했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법풍왕, 너무 중요한 왕이죠. 동그라미 치시고, 율령을 반포, 불교를 공인, 그 다음 아랫줄에 금관가야를 흡수, 이런 게 있죠. 그 아랫줄에 진흥왕,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 화랑도랑 거의 한 몸이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단양, 신라, 적성비와 네 개의 순수비. 비석 세우기를 참 좋아하셨던 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신라의 지도를 보면 신라 이렇게 한강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비석들이 많이 체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양 적성비는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 주고 진흥왕 업적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럼 진흥왕 업적 물어보는 건 거의 10개 중에 8개가 화랑도입니다. 넘어가 보자. 자, 고구려한테 이제 수나라가 엄청 쳐들어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살수대첩, 수나라랑 싸운 거. 그 다음에 아랫줄에 천리장성을 쌓는 등, 그 아랫줄에 당해 군대를 안시성에서 물리쳤다. 그러니까 수나라는 살수대첩, 당나라 쳐들어올까봐 천리장성 쌓았고, 당나라 쳐들어오니까 안시성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자, 최후의 승자는 신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순서가 있었죠. 두 번째 줄을 밑줄 쳐볼까요? 첫 번째 줄부터 보죠. 당을 설득하여 동맹을 맺었다. 이걸 위에 조그맣게 써보면 이게 나당 동맹이죠.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 나당 동맹이 1번. 그 두 아래줄에 나당, 그 다음에 백제 멸망이 2번. 그 다음에 두 줄 아래 가서 연개소문이 사망한 후 고구려 멸망. 그리고 아랫줄에 백제와 고구려는 각각 부흥운동했지만 잘 실패 안 됐다. 그리고 한편 밑줄 쳐볼까요?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하자. 여기 왼쪽에 지도 위에 설명 한번 보시면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이라고 좀 작은 글씨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당은 백제의 옛 땅인 각각 신라의 자, 밑줄 쳐볼게요. 웅진 도독부, 계림 대도독부, 그 다음에 평양의 안동 도호부를 설치했다. 이거는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도독부, 도호부라는 애들이 당나라 관청의 이름이에요. 그거를 설치하려고 했다. 이거 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래 지도 보시면 너무 중요한 네모 2개 동그라미 쳐야겠죠. 매소성, 기벌포 전투. 많이 했죠 우리? 나당전쟁. 그렇지. 나당전쟁의 주요 격전지. 그래서 매소성 기벌포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거는 충분히 서술형에서도 많이 나왔던 건데 장단점이 있죠. 어떤 장단점이 있냐. 세 번째 줄 보시면 산라의 삼국통일은 외세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는 점. 즉 고구려 영토를 대부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장점도 있죠. 어때요? 끝내 당나라를 물리쳤기 때문에 자주적 성격. 그 다음에 옆에 역사상 최초의 통일. 그래서 마지막 줄에 민족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당나라와의 관계가 있는데 자료 1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자료 2를 체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줄에 밑줄 한번 쳐볼게요. 문무왕이 고구려의 배반한 무리를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자료 2 보이시죠? 나당전쟁 중 신라와 당의 관계. 고구려의 배반한 무리를 받아들였다.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해요? 이게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왜 지원했죠? 당나라랑 전쟁해야 되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남북국이라고 하네요. 유득공 선생의 발해고라고 하는데 요 사료를 가지고 발해고라는 이름만 보셔도 느낌 오시지만 발해 얘기 같지 않아요? 요 자료를 가지고 발해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발전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줄 볼까요? 신문왕 동그라미 치시고 진골귀족 숙청했다.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죠. 진골귀족 숙청 밑줄 치시고 아래 조그맣게 이름 써볼까요? 김흠돌 이렇게 써봅시다.
신문학 문제 내고 싶을 때는 신문학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시아버지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장인어른 비슷한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밑줄 쳐보죠.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 그 다음에 장관인 중시의 권한이 강화됐다. 네, 그 줄 끝에 사정부의 위상도 높아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국학. 그리고 이때 육두품은 밑줄은 안 칠 거지만 읽어볼 건데 육두품은 신문학을 많이 도와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문단의 첫 번째 줄 너무 중요하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은 폐지하였다. 이유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귀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하고 백성에 대한 지배력을 강하기 위해서였다. 자, 옆에 볼까요? 3년 동그라미 치시고 신라 촐랑문서 작성했다. 기억나시죠? 에브리 3년. 왜? 세금 거두려고. 자, 지방은 밑줄 쳐볼까요? 구주 오소경 밑줄 쳐보시고 뭐 구주는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아랫줄에 이거 기억하시죠? 오소경 밑줄 치시고 아래쪽 그 아랫줄에 수도의 동남쪽 치우친 점을 보완했다. 일단 한편 마지막 문단 고구려와 백제에게는 걸맞은 지위와 관등을 부여했다. 세 번째 줄에 구서당 동그라미 치시고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계 백제계 말갈도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은 자 마지막에 밑줄 쳐볼까요? 국가 통합을 이루려는 거였다. 수도를 지키는 군대에다가 다른 나라 출신을 집어넣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인 거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 봅시다. 신라말 사회의 변화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뭐 나라가 망하게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쭉쭉쭉쭉쭉쭉쭉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신라에서 왕들이 많이 바뀌는 위기가 오니까 보기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가혹한 수치에 시달린 농민은 노비나 초적으로 전락했다 이런 거 나온 적이 있고 이 대표적인 게 원종과 에노에나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 자 호족 동그라미 쳐봅시다. 호족 등장하네요. 드디어. 자 그 다음에 두 줄 아래 육두품 골품제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밑줄 쳐볼까요? 반신라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 호족과 육두품이 결합해서 이제 신라 망해라 퇴퇴 이런 거 했다는 거고 후고구려 후백제의 탄생이 일어나는 거죠. 자 아래쪽에 신라말의 상황 보시면 거기 자료 2에 농민봉기 있죠. 이것 동그라미 쳐보시고 요거 시험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선생님이 맨날 하는 건데 저 진성여왕 저 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자료를 주고 이때 당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이게 확정적 문제예요. 그럼 이때 당시 볼 수 있는 모습은 뭐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호족과 육두품이 등장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거의 물어봅니다. 이거 신라가 거의 망할 때 얘기예요. 그럼 저 때는 이미 각 지방에 호족과 육두품들이 활약하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국에서 초적, 뭐 산적 막 들고 일어났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얘기 볼까요? 오른쪽에. 자, 발해는 누가 건국하냐면 세 번째 줄에 태조영, 네 번째 줄에 통모산. 자, 두 번째 문단. 무왕은 당과 무력으로 대결했다. 그 아랫줄에 세 번째 줄인데 밑줄 한번 쳐보면 장문유를 보내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이런 적이 있다. 이 두 개 무왕, 여왕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문단 문왕 동그라미 치시고 자 너무 중요하죠. 당과 친성관계 밑줄 그 줄 끝에 삼성육부 동그라미. 자 구세기 선왕 동그라미. 자 그래서 세 줄 아래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근데 그 선왕의 동그라미 친 아랫줄에 오경 15부 62주는 한번 밑줄 쳐주고 그 아랫줄에 수도 상경성도 한번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 시험 보기로 등장을 해서 한번 익숙해지지 않은 차원에서 밑줄 쳤습니다.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방행정구역이 10이 넘어가는 건 발해밖에 없어요. 그쵸? 자 다음에 오른쪽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인데요. 이것만 봐도 뭐 발해인 거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대조영은 고구려의 별종이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삼성육부제인데 삼성육부를 쓴 건 발해라는 거. 고려는 이성육부였어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발해 황제국임을 자부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황상이라는 단어 있어. 황상. 둘째 딸인 정예공주 묘지석에도 자 황상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황상. 그거예요? 다산 정령은? 어? 자, 다음 페이지는 신라 촐랑문서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네, 잘 봤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임신서기석이 나오죠? 임신서기석은요, 유교예요, 유교. 임신서기석 옆에 조그맣게 써줍시다. 유교와 관련된 것이다. 두 명의 화랑이 진도 빼자라고 약속했던 얘기라고 기억하셨다 그랬죠? 자, 삼국의 유학 어쩌고 있는데 세 번째 문단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고구려는 동그라미 쳐봅시다. 소수림왕 수도의 태약 아랫줄에 지방의 경당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백제는 동그라미 치시고 오경박사까지 밑줄 쳐봅시다. 신라는 동그라미 쳐보시고 아랫줄에 임신서기석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경당 자료가 나온 적이 있죠. 경당.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거리마다 큰 집을 지어 경당이라고 했다. 이 자료를 보고 고구려의 소수리망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딱. 경당 고구려다. 소수리망이다. 넘어가서 남북국의 유학 한번 볼게요. 남북국의 유학. 자, 두 번째 문단. 국학이 설립됐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줄 아래 보시면 독서 상품과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독서 상품과 이거 많이 나오죠. 독서 상품과 문제 어렵게 나왔을 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뭐죠?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뉘었다. 자, 발의 유학 은근 중요하죠. 발의 동그라미 치시고 첫 번째 줄에 충인의 예지 신으로 중앙관서인 육부의 명칭을 삼았다. 밑줄 치시고 주자감 동그라미 치셔야죠. 주자감. 발에는 주자감, 고구려는 국자감. 발에는 학교를 자주감, 고려는 급식으로 감자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말의 내용인데 요거는 딱히 밑줄 칠 거는 없고 뭐냐 육두품들이 신라 망해라 했다는 내용이 많이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자, 금동대학로 사진은 너무 중요하죠. 동그라미 치시고 천신신앙이라는 건 마지막 줄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밑줄 쳐볼게요.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워 거디를 강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히 볼 거는 없고요. 자, 불교 얘기가 있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아까 다 얘기했어요. 고구려는 소수리방, 백제는 침략왕, 신라는 법흥왕인데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밑줄 쳐볼까요? 마지막에 두 번째 줄부터네요. 신라는 동그라미 치시고 아랫줄에 토착신앙과 귀족 세력의 반발로 6세기에 이르러서 공인할 수 있었다. 근데 이 반대를 물리친 사건이 이름 한번 살짝 써볼까요? 2차돈의 순교였죠. 2차돈. 밑줄 이름 한번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왕들이 열심히 불교를 받아들였냐? 그거는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왕즉불 가로까지 밑줄 쳐봅시다. 왕이 곧 부처다 라는 사상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신라의 왕들은 불교식 왕명 썼다. 그 다음에 귀족들은 업설 썼다. 업설이 뭔지 기억하시죠? 내가 귀족인 이유? 전생에 잘 살아서. 네가 평민인 이유? 전생에 못 살았나 보지. 이 불교의 환생이라는 사상을 자신들의 신분제에 이용했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넘겨봅시다. 통일신라의 불교 대중화네요. 이거는 다시 한번 보면 자,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 있는 원효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기승신노 있잖아요. 이거 밑줄만 쳐볼까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몰라도 뭐 풀지는 않았는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밑줄 칠 거 있죠. 자,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그 문단 마지막에 아미타 신앙을 널리 전파했다. 오른쪽에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 원효 자료 있잖아요. 이거랑 화살표에서 연결해 주시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밑줄 쫙 쳐봅시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원효의 교화가 컸다. 아미타 신앙 하면 불교의 대중하고 불교의 대중하면 원효죠. 자, 이번엔 의상 가봅시다. 의상은 화엄사상 밑줄 치시고 책에 이름이 많이 나오죠. 화엄만 알아도 충분히 이름 외울 필요는 없는 화엄일승 법계도라는 책이 있었다. 그 다음 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관세음보살을 한마음으로 연불한다. 그래서 그거는 관음신앙까지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다음에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보시면 신라를 불국토로 여기는 관념이 확산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국토가 뭐야? 부처님 땅이다. 어디가? 신라가.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넘겨봅시다. 아이고, 너무 중요한 그림이죠? 승탑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선종. 선종 너무 중요하죠? 선종은 두 번째 줄 끝에서 세 번째 줄 밑줄 치시면 됩니다. 실천을 중시하고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끝에 호족 세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그 후원을 받아 교세를 확장했다. 밑줄 치시고 그 아랫줄에 구산선문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한편 각 선문의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면서 밑줄 쳐봅시다. 사리를 봉인한 승탑. 이 승탑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발해의 불교. 첫 번째 줄만 밑줄 쳐볼까요? 고구려의 불교 전통을 계승했다. 이거 밑줄 쳐보시고 아래 이불병좌상 그림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발해하면 얘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쵸? 여러분 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도교입니다. 도교는 100% 출제되죠. 자, 도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쳐볼까요? 신선사상 밑줄, 불로장생 밑줄. 그 다음에 두 줄 아래 끝에 보시면 귀족사회 중심으로 널리 유행. 그 다음 너무 중요하죠? 사신도, 금동대학로, 산수분이 벽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연개소문이 도교 장려했다. 이거 기억하시죠? 연개소문이 불교 세력 약화시키려고 도교 밀어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다음 문단 이것도 중요하죠. 풍수지리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도선 그 줄 끝에 선종승려들이랑 밑줄 쳐주십시오. 두 줄 아래 예언적인 도참사상과 결합했다. 풍수지리설은 선종이 가지고 왔는데 예언사상과 결합했다. 다음 문단 첫 번째 줄 풍수지리설이 유행하면서 금성 중심의 국토 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것도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아래 이 사신도 저 현무도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동그라미나 한번 쳐봅시다. 금동대학로랑 이 사신도가 도교 문제 낼 때 제일 그림 많이 나오죠.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